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3강 대표값에 대해서 공부해 보실 텐데요. 자, 오늘부터 배우는 단원의 제목이 통계입니다. 이 통계라는 단어는 언제 또 배우셨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어요. 어떠한 제목으로? 자료의 정리라는 제목입니다. 이 통계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이 통계가 뭔지를 좀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좀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유형인데요. 한마디로 통계란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개의 자료를 조사해서 정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 조사한 자료 기억해 보시면 키, 몸무게, 성적 등 같은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서 그것을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같은 그 자료를 정리하는 걸 배우셨고요. 지금 우리 3학년 때 배우는 통계는 뭐냐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 그 자료의 특징을 대표하는 값을 구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하고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그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얘기하며 세 가지가 있어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 세 가지가 바로 어떤 자료의 대표값인데요. 자, 평균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평균 학교에서 시험 보시면 다 평균도 구하시기 때문에 평균은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구하는지만 아시면 되는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전체 다 더해서 그 더한 개수로 나누는 것이 평균이고 지금 보시면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평균입니다. 가장 어떤 자료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다? 극단의 값이 있다. 자, 이 극단의 값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자료가 보통 수학 성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70점, 80점, 60점, 90점 막 이런데 어떤 학생이 빵점 맞았어. 또는 어떤 학생은 100점이야. 지금 대부분 7, 80점인데 이렇게 빵점, 100점과 같이 일반적인 별량과 동떨어진 극단 완전히 차이가 나는 값이 있을 때는 그 값 때문에 자료의 특징에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극단의 값 무슨 값인지 알겠죠? 쭉 별량을 보시면 다 비슷비슷한데 유별나게 작거나 유별나게 큰 값, 튀는 값이 서로 있을 때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무엇을 대표값으로 쓰냐면 바로 이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 중앙값은 어떻게 별량을 순서대로 그냥 보편적으로 작은 순서대로 쭉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한가운데 진짜 딱 한가운데 있는 값 있죠? 그게 바로 중앙이니까 중앙값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량을 쭉 순서대로 썼을 때. 그런데 별량의 개수에 따라서 이 중앙값이 살짝 좀 다릅니다. 자, 별량의 개수가 홀수개야. 예를 들면 9개야. 별량의 개수가 9개면 이렇게 쭉쭉쭉쭉 오면 한가운데 있는 숫자가 뭐지?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한가운데 있는 숫자가 9개면 한가운데 있는 숫자가 과연 몇 번째 숫자일까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를 더해주시면 되죠. 10이에요. 10으로 만드시고 9개면 10으로 만들어서 2로 나누면 5번째 숫자가 바로 중앙값이 됩니다. 그래서 별량이 홀수일 때 만약에 19이다 그러면 20 나누기에서 10번째 숫자가 바로 중앙값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별량이 만약에 짝수개야. 그럼 정확하게 한가운데 있는 숫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렇죠? 특히 10개 같으면 정확하게 한가운데 있는 숫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5번째하고 6번째 숫자의 평균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진짜 한가운데 숫자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10개의 별량이 있다 그러면 5번째 2분의 10 하면 5번째죠. 이게 2분의 10 하면 여기 5 더하기 1 하면 6이죠. 그러니까 5번째, 6번째의 한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뭐야?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개다라고 말하면은 10번째, 11번째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10번째, 11번째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바로 그 자료의 그 중앙값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중앙값이 별량을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그 별량 중에 하나가 중앙값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죠. 짝수개면 별량과 서로 다른 숫자가 중앙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빈값이라는 것도 대표값으로 많이 써요. 이 최빈값은 뭐냐면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내어지는 값이에요. 예를 들면 111, 2, 3, 4 이렇게 별량이 쭉 있는데 이렇게 유난히 일이 많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일을 최빈값이라고 말하는데 이 최빈값은 특징이 뭐냐면 없을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가 111, 2, 3, 4라고 썼는데 4, 4, 4가 될 수도 있죠. 이러면 1도 3개, 4도 3개잖아. 이럴 때 이 중원값은 4가 됩니다. 1하고 4 2개가 되는 거예요. 2개. 그런데 만약에 111, 222, 2도 3개, 333도 3개, 444도 3개야. 그러면 이건 하나가 더 많은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럴 때는 최빈값은 뭐라 그래? 없다라고 말하죠. 0이 아니라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없거나 또는 2개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사실 최빈값은 언제 대표값으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별량이 수량으로 나타내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자, 별량이 수량으로 나타내어지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인기 순위를 조사를 했어요. 선생님들 중에 누가 가장 인기가 좋은지.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야, 너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써서내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수학 선생님, 어떤 학생은 영어 선생님, 어떤 학생은 음악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 또 어떤 선생님은 어떤 학생은 국어 선생님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수학 좋아한다고 3명 나와 있고, 뭐 국어는 4명 나와 있고, 뭐 영어는 5명이 나왔어. 그렇다면 이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최빈값은 뭐예요? 영어 선생님이네. 영어 선생님이 5개니까 말 잘못했네. 수학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량이 숫자가 아니에요. 뭐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것들은 별량이 숫자로 표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색, 파란색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러면 파란색이 바로 최빈값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고 그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값 3가지, 평균, 중원값, 최빈값 오늘 공부하셨고, 가장 중요한 건 평균이에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중원값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빈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삼포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